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오늘의 주제는 별의 밝기와 거리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의 밝기와 거리. 여러분들 밤하늘 보시면서 저 별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 가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밝게 보이는 별들이 가깝겠지, 좀 어두운 별들은 좀 멀리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과 행성의 모습입니다. 자, 남쪽 하늘이거든요. 오늘 저녁 7시 반. 네, 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어제 목성 옆에 있던 달이 어느덧 다시 동쪽으로 가가지고 자, 반달보다 좀 더 커졌어요. 자, 이 달이 움직이는 길 백도라고 하죠. 백도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의 적도면인 황도를 중심으로 쭉 움직이는데 금성 옆을 이번 주 초에 지났던 달이 점점 토성을 지나 목성을 지나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후가 되면 둥근 보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오늘 밤 남쪽 하늘에는 달도 보이고 목성도 보이고 토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는 아주 멋진 하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천문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이 아주 맑은 날씨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성도 보시고 토성도 보고 자, 금성은 이제 7시 반쯤 넘어서 지고 있고 이 달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항성들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지만 이 행성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면적이 커서 반짝임이 거의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북쪽 하늘을 보면 자, 북두칠성은 완전히 지평선에 아래로 내려가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시오페이아가 높이 올라와 있죠.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시오페이아가 높이 올라온다는 것은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북두칠성이 나중에 높이 올라오면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여름이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 카시오페아에서 양쪽으로 쭉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별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은 가장 밝은 별이 아닙니다. 자, 북극성에서 동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겨울철의 전령사 뒤로 넘어갔네요. 겨울철의 전령사인 카펠라가 벌써 떠올랐고요. 자, 이 서쪽으로는 여름철의 전령사 베가가 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북극성에서 가장 가까운 1등성은 카펠라, 마차부자리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여름철 검은부자리의 베가, 직녀성이거든요. 자, 겨울의 전령사는 뜨고 있고 북동쪽 하늘에서 여름의 전령사는 북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하늘 모습 봤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별들이 밝게 다 다르죠. 자, 베가라든가 카필라는 1등성이고 북극성은 2등성입니다. 여기 있는 별들이 용의 머리거든요. 여기 보면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 요 안쪽에 희미하게 6등성 더 있거든요. 요 용머리를 이 주춧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별의 밝기를 비교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많이 삼습니다. 직녀 1등성 2, 3, 4, 5, 6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별 밝기가 요거와 비슷하네. 3등성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별 요거는 요거와 비슷하네. 4등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의 밝기. 자, 오늘은 별의 밝기와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네. 자, 별의 밝기.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를 겉보기 밝기. 전문적으로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 보이는 밝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그리고 가장 어두운 걸 6등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등성은 1등급의 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1등성서부터 6등성까지 별이 보인다. 물론 시골 하늘의 경우이고 서울 하늘에서는 뭐 2등성 정도, 3등성도 거의 보기 힘들죠. 그리고 충주 정도 오면은 거의 뭐 5등성 이상 보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등성 정도가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자, 1, 2, 3, 4, 5 등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더 밝은 겁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2.5배, 1등급에서 6등급의 차이는 약 100배쯤 됩니다. 2.5 곱하기 5번을 하면은 2.5, 2.5를 5번 곱하면 약 1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급 간의 차이는 2.5배,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정도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이렇게 별의 밝기를 정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현대에서 아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등성하고 6등성의 차이는 한 100배쯤 나더라. 그리고 한 등급 차이는 약 2.5배이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등급은 숫자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밝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어두워집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는 6등성이지만 6등성보다 또 어두운 별도 많이 있겠죠.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그래서 6등성보다 100배 어두운 별은 6에다가 5등급이 더 커지니까 11등성. 그죠? 그리고 6등성보다 10,000배 어두운 것은 자, 6등성에 비해서 등급이 10개 내려가니까 16등성. 그리고 6등성보다 100만 배 어두운 별은 100 하니까 6등성보다 15등급 더 어두운 21등성이 되겠죠. 보통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안시관측의 한계가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어두운 별들은 거의 망원경으로 눈으로는 보시면 되고 사진을 찍어서 판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6등성보다도 어두운 별은 5등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5등급 차이가 100배쯤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5등급이 밝아지면 더 아래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북극성은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북극성은 사실 밝게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1.9에서 2.1등급. 그래서 거의 평균 2등급이니까. 자, 그리고 시리우스라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 스타 중에 가장 밝은 시리우스는 마이너스 1.5등급이에요. 1.5등급이니까 1등급보다도 보통의 1등성보다도 한 10배쯤 밝은 거거든요. 아까 봤던 오늘 저녁에 봤던 남쪽 하늘의 목성 마이너스 2등급입니다. 그래서 자 1등성보다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세 번 곱해야 되잖아요. 약 15배 정도 더 밝은 거고요. 금성은 마이너스 4등급 1등급보다도 5등급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즉 1등급보다도 100배 밝다는 거죠. 초승달은 금성보다도 한 40배 밝고 보름달은 또 초승달보다도 한 40배 밝고 그래서 한 마이너스 12등급쯤 됩니다. 태양은 어느 정도냐? 태양도 등급으로 치면 마이너스 27등급입니다. 보름달보다 15등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태양의 100만 분의 1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100만 개쯤 뜨면은 나처럼 환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별의 밝기, 눈에 보이는 밝기를 겉보기 등급 또는 안시 등급, 겉보기 밝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등급이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 6등급이 가장 어두운 별, 한 등급 차이는 2.5배, 5등급 차이는 100배.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워지고 작아질수록 밝아진다. 1 밑에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등성이라고 하는 건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들이죠. 1등급보다 밝은 별들을 다 1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리우스가 아까 마이너스 1.5쯤 된다고 했는데 1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등급보다 밝은 하늘에 있는 스타들, 항성들을 다 1등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모두 21개의 1등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인터넷에서 1등부터 25등까지 밤하늘의 별들을 밝기 순으로 쭉 정리된 걸 찾았는데 그 중에 21번까지가 1등성이에요. 반올림했을 때 1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모두 21개입니다. 그 중에 5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센타우스 자리의 알파별, 그 다음에 에리자베스 자리의 알파별, 센타우스 자리의 베타별, 그리고 자 남십자 자리의 알파별, 남십자 자리의 베타별, 요 5개의 별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16개 정도의 별이 우리나라에서 보이거든요. 물론 두 번째에 있는 에타카리, 그러니까 알파카리나 용골 자리의 알파별, 카노푸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이라고 해가지고 남쪽 하늘에
아주 잠깐만 보이는 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별이 보이고 이 카노푸스를 제외한 15개가 거의 계절별 별자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1등성들은 이 2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외워두면 참 좋아요. 그래서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센타우스 알파 베타 남숫자 자리의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이름 말고 그냥 알파 베타 어느 별자리라고만 외워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시가세나베, 카리프아베, 세넬라마라, 스펄포데남 레. 이게 이제 머리 끝자만 가지고 이제 외워두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어렵지만 이름 여러 번 외우신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이 겉보기 밝기 말고 절대 밝기라는 게 있어요. 절대 등급. 우리가 좀 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등급, 겉보기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절대 등급입니다. 뭐냐면 모든 별들의 같은 조건 하에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별의 밝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별들이 같은 거리인데 어느 정도 거리를 삼을 것이냐, 그 기준이 32.69광년이에요. 이것을 10파세크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모든 별들을 32.6광년이라고 하는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절대 밝기,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에 나왔으니까 어느 별이 더 실제로 크고 작고 실제로 밝고 어두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큰 별이 다 밝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큰 별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긴 하겠죠. 자, 아무튼 절대 밝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별들을 32.6광년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27등급의 겉보기 등급이지만 32.6광년의 거리에 가져놨다고 가정하면 밝기가 4.8등급, 거의 5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아래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두운 별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6광년 정도에 있는 어느 별에서 우리 태양을 본다면 실제로 5등급 정도의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자, 보름달은 32등급. 망원경으로도 안 보여요. 금성은 28등급. 역시 망원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절대 밝기가 너무 작아지죠. 이건 스타가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한 천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우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5 정도로서 가장 밝지만 실제로 30.6광년 놓고 보면 1.4등급 정도로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리우스는 32.6광년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32.6광년 가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고,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6등급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북극성은 당연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30.6광년까지 오면 더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은 절대 등급으로 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양보다 엄청나게 밝은 별이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별들을 32.6광년이라고 하는 같은 거리에 놓고 봤을 때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한다.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겉보기 등급이 2등급밖에 안 되는 평범한 별이지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6등급.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초거성입니다. 네. 자, 이제 별의 밝기와 거리를 이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밝은 별이 큰 별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저 밝은 별, 저 큰 별 이렇게 하는데 큰 건 아닙니다. 밝게 보인다 뿐이고. 자, 두 가지죠. 자, 같은 고유 밝기라고 한다면 겉보기 밝기, 절대 밝기가 같은 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깝게 있는 별이 훨씬 더 밝게 보이겠죠. 우리가 겉보기 밝기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이라도 거리가 가까운 별이 훨씬 더 밝게 보일 거고, 당연히. 그리고 겉보기 밝기가 같은 별이라도, 겉보기로는 같은 별이라도 실제로 보면은, 자, 어두운 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고, 밝은 별이 멀리 있으면 겉보기 밝기가 같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겉보기 밝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리가 다르면 실제로 별의 고유 밝기, 즉 절대 등급은 다르다. 당연한 예시겠죠. 그래서 별의 밝기는 고유 밝기인 절대 등급과 거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변한다는 거죠.
당연히 밝은 별일수록 고유 절대 등급이 큰 별일수록 고유 밝기가 밝은 별일수록 밝게 보일 거고 또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겠죠. 자, 별의 밝기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근데 저 별까지 거리 얼마나 될까? 그 궁금한 거 많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잴까? 이것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차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시차라는 거. 이 시선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자, 제 얼굴 잠깐 보시면 제가 앞에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왼쪽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가운데 딱 놓고서 가운데 놓고서 오른쪽 눈을 딱 감으면 이 손가락이 오른쪽에 가 보여요. 왼쪽 눈을 딱 감으면 왼쪽에 가 보이고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일종의 시차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눈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뒤에 배경에 다른 위치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A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 물체가 파란 배경 위에 보일 거고 B 위치에서 본다면 이렇게 적색 배경에서 보일 겁니다. 그것처럼 자, 이렇게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대상의 위치가 배경에 다르게 보이는 게 시차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별의 위치를, 이 거리를 측정을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우리가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 우리는 보통 360도를 갖다가 원을 360도를 나타내는 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수평에서부터 머리 위까지가 90도, 그죠? 한 원은 360도. 이 각도를 좀 더 나눕니다. 그래서 이 360도를 갖다가 1도를 60등분한 것이 1분이에요. 자, 시간을 갖다가 60분 나누는 것처럼 1도를 60등분한 건 60분입니다. 그리고 또 1분. 자, 1도를 60등분한 것이 1분인데 그 1분을 다시 또 60등분한 것이 60초가 돼요. 그럼 1초는 굉장히 작은 각도겠죠? 그죠? 그래서 1도는 3600초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해와 달 같은 경우에 밤하늘에서 해와 달이 차지하는 각 지름, 이 지름의 각도가 약 0.5도예요. 0.5도니까 분으로 치면 30분이 되겠죠. 그리고 초로 치면 1800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이 각도를 각거리라고 하거든요. 천구와 천구의 사이의 각도, 또 천구의 지름, 이런 각도를 각거리라고 하는데, 자, 이 각도를 갖다가 도분초로 나눈다는 것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별까지 거리 재는 첫 번째 방법이 연주시차라는 거예요. 연주시차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을 공전할 때, 양쪽 끝에서 볼 때 가까운 별까지의 위치가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죠. 아주 먼 곳에 있는 별들에 비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별들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것을 1천문 단위, 1AU라고 하거든요. 자, 여름철에 봤을 때하고 겨울철에 봤을 때하고 배경에 있는 별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때 지구와 별, 태양이 만드는 이 각도, 지구와 별, 태양이 이루는 이 가장 큰 각도를 이 각도, 그러니까 이 전체로 보면 이거 절반이죠. 그래서 지구, 별, 태양이 이루는 가장 큰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지구와 태양을 공전했을 때 지구와 별, 태양이 이루는 가장 큰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별까지니까 머니까 실제로 초단 이상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합니다. 아까 PC라고 나왔죠. 파섹이라고 읽고 PC라고 씁니다. 그래서 연주시차가 1초 정도, 이 시차가 1차라는 거리가 따져보니까 3.26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3.26광년 정도 간 거리가 바로 연주시차가 1초가 나는 거리다. 이것을 1파섹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절대 등급을 구할 때 10파섹, 모든 별들을 10파섹,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10초인 거리, 즉 32.6광년에 놓고서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별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이 각도, 지구별 태양의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이 연주시차가 별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져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연주시차 가지고 우리 은하에 있는 별까지를 거의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극성까지의 거리가 800광년이냐 400광년이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장비가 좋아지니까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까지는 연주시차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광년 거리까지도 연주시차 가지고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별까지 거리 측정하는 데는 자, 지구와 태양을 공전할 때 지구별 태양이 이루는 가장 큰 각도, 연주시차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멀리 있는 별들은 어떻게 하느냐? 표준 촉광, 스탠더드 캔들이라고 해서 고유 밝기가 알려져 있는 별을 이용해 가지고 고유 밝기, 절대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멀면 멀수록 어두워지겠죠. 자, 그 중에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셰페이드 변광성, 어떤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의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은 밝게 변하는 거죠. 셰페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셰페이드 별자리에 있는 이 변광성을 뜻하는데 이 변광성이 어떤 변광성이냐면 밝기가 변하는 주기하고 밝기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밝기, 광도라고 하죠. 원래 밝기가 밝은 별일수록 자, 또 흐린 별일수록 이게 주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밝은 별이에요. 원래 밝기가. 원래 밝기가 광도가 좀 덜 밝은 별일수록 변광 주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데 이 세페이드 또 캐페이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세페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경우에 밝기가 변하는 주기가 보통 며칠에서부터 거의 수십일이 넘어서 100일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밝기가 보통 태양 밝기의 100배에서 수만 배까지 이뤄요. 그래서 변광 주기가 보통 하루에서 수십일, 100일까지 가까이 가는데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빠르게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져요. 빠르게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3일 정도 변광 주기가 있는 별들은 태양이 한 800배, 30일이 한 1만 배. 어떤 데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변광 주기와 원래의 그 별의 밝기가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먼저 변광성을 딱 발견해서 그 변광성에 주로 이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에 있는 변광성을 갖고 합니다. 정말 장비가 좋아지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외부 은하에 있는 별들을 직접 관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배웠거든요. 지금은 정말 외부 은하에 있는 별에 있는 그 변광 주기까지 측정할 정도니까 대단합니다. 외부 은하에 있는 변광성의 밝게 변하는 주기를 측정해요. 주기를 알게 되면 고유 밝기를 알게 되죠. 그러면 고유 밝기를 알게 되면 결국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실제 거리를 갖다가 겉보기 밝기와 비교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보통 수억 광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꾸 멀리 갑니다. 자, 이 겉보기 밝기가 절대 밝기,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에 반비례해가지고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 밝기,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 차이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가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에드윈 허블이 1920년대에 이미 셰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페이드 변광성 중에 굉장히 밝은 변광성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찾아낸 거예요. 원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그런 천체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을
허블이 발견해가지고 병광주기를 측정해서 해보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가 100만 년이 넘는 거예요. 200만 광년 이상 되는 겁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훨씬 더 넓네? 안드로메다 은하가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구나 하는 것을 셰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가지고 에드윈 허블이 1920년대에 이미 밝혀냈습니다. 물론 에드윈 허블은 굉장히 큰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LA 근처에 있는 윌슨산에 있는 대형 미터급 망원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망원경들은 뭐 저희는 학교 다닐 때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셰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 가지고 가까운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초신성이에요.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태양보다 보통 한 1.4배 이상 되는 별이 죽을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기가 태양보다 한 100만 배 이상 감안해서 원래 밝기보다 한 100만 배 이상 밝아지는 거예요. 와, 밝다. 하지만 초신성은 큰 별이 죽을 때 마지막에 번쩍이는 건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1A형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밝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을 외부 은하에서 발견해가지고 거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1A형 초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두 별이 쌍성으로 돕니다. 그 중에 돌다가 큰 별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데 이 별이 초신성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정도 되는 워낙 태양보다 작은 정도 되거나 태양보다 2.4배가 있으면 폭발하지만 태양보다 2.4배 질량이 안 되면 그냥 껍질만 적색 거성이 됐다가 껍질만 날아가고 이렇게 작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자, 형제별 중에 한 별이 먼저 죽어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던 다른 별이 또 서서히 커집니다.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색 거성이 되면서 커지니까 이때 이 가스가 백색 외성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백색 외성이 폭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태양 질량의 1.4배가 안 됐던 거거든요. 이쪽에서 계속 백색 외성도 중력을 세요. 아주 단단한 시체이기 때문에 이쪽 형제별에서 커진 적색 거성의 가스를 계속 빨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태양 질량의 2.4배 정도는 한기 질량이 되면 이 백색 외성이 폭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1A형 초신성이에요. 그래서 쌍성으로 도이던 별 중에 백색외성이 동반성의 물질을 끌어들여 가지고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는 순간 폭발한다. 그래서 그 폭발된 순간이 거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밝기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신성이 1A형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그 겉보기 밝기를 측정해 가지고 원래 밝기, 표준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수억에서 수십억 광년까지이다. 워낙 초신성이 밝기 때문에 더 먼 수십억 광년까지의 은하까지의 별도 초신성 폭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허블의 법칙. 허블이 발견한 법칙이 또 하나가 있죠. 자, 허블의 법칙이 뭐예요? 자, 은하가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팽창한다. V는 HD, 은하가 팽창하는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이 팽창하는 속도, 은하가 점점 멀어지니까 후퇴 속도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은하를 관측하다 보면 이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멀어지는 빛은 적색편이라고 해서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빛은 청색편이라고 해서 파장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우리가 기차가 멀어질 때는 기차의 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것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이 기차가 가까워지면 좀 커지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파장이 가까워지면 짧아지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런 건데 자 멀리 있는 은하를 보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적색 편이가 일어났느냐를 측정하면 그 속도, 그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적색 편의의 정도와 속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속도를 알게 되면 허블 상수는 아른다고 치고 그럼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거리는 속도를 허블 상수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아주 먼 그래서 거의 수십억 광년 이상, 1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그런 은하까지의 거리를 허블의 법칙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허블 상수를 정확히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뭐 요즘 굉장히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정확히 구해지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 다 연주시차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시차도 망원경의 기술이 워낙 우주망원경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가까운 은하에 있는 외부 은하에 있는 셰피드 변광성까지도 연주시차를 측정해내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초단위가 아니라 마이크로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까지의 시차까지도 계산해 내더라고요. 지금 장비들이. 그러니까 외부 은하 중에서 수백만 수천만 광년에 있는 외부 은하까지 원리 연주 셰페이드 변광성까지 정확히 측정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시차로 측정한 별까지 거리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실제로 셰페이드 변광성이 있는 그 은하에 있는 일회용 초신성을 또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은하까지 거리를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의 정확한 이 고유 밝기를 또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회용 초신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보정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더 먼 거리, 그러니까 이 셰페이드 변광성의 연주차를 이용할 수 없는 더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에서, 자,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를 알면 허블 상수를 역으로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결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 허블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더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별의 밝기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장비가 점점 좋아지면서 웬만한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까지는 연주시차를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고 가까운 은하까지 거리도 거의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천만 광년 넘는 수십억 광년 정도 되는 먼 거리는 이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 외에도 초신성, 1A2형 초신성의 폭발을 가지고 측정을 하거나 또 나중에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은하들의 그 빛을 통해서 적색 편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은하들의 그때 속도를 알아내고 그 속도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또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청문 현상들이 있습니다. 11월 18일 새벽 수능날이죠. 수능날 새벽에 사자자리 유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하늘에 5시경의 하늘이거든요. 북두칠성이 새벽 하늘에 올라옵니다. 사자자리 근처에서 자, 이 시간당 한 15개까지 정도의 이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쪽이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는 이 달이 아직 있을 텐데 실제로 동쪽 하늘에 달의 반대편 쪽에서 자, 혹시 11월 18일 뭐 2001년도에는 시간당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시간당 10개에서 15개 정도 이 별똥별 볼 수 있는데 11월 18일 새벽 달이 지고 있는 서쪽의 정반대편 동쪽이나 북동쪽 하늘을 보시면 이 별똥별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제리 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템펠터틀이라고 하는 혜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이렇게 빡 통과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혜성 궤도를 따라서 돌던 자그마한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 속으로 들어와서 타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이번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수능날 새벽에 잠 못 일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뭐 분들, 수험생은 말고요.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 하늘 보시면서 별똥별 보고 소원 한번 빌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 주 금요일이죠. 11월 19일 저녁이 되면 자, 오늘 목성에서 떨어진 달이 저만침 동쪽 하늘 끝에 가 있습니다. 저녁 하늘에 해질 무렵에 보름달이 떠오르거든요. 이날 부분 월식이 있습니다. 자, 금성, 토성, 목성과 천왕성은 사실 눈을 거의 안 보여요. 달까지 하늘에 쭉 펼쳐지면서 이 달이 월식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월식이 달이 뜨는 시간이 5시 16분이에요. 근데 이미 4시점 넘어서부터 월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70% 정도 가려진 상태에서 달이 뜹니다. 그리고 6시 3분이 되면 거의 달 지름의 97%가 가려져요. 그리고 7시 47분까지 이 부분식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자,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보름달이 뜰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영식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자 이런 현상이거든요. 거의 70% 정도 가려진 상태 떠가지고 97% 정도 보름 개기월식이 되면 달이 붉은색이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거의 97% 가려지기 때문에 거의 개기월식과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달은 5시 16분에 뜨는데 일몰이 5시 19분이기 때문에 달이 뜬 상태에서 해가 집니다. 근데 실제로 지평선에 뜨는 거기 때문에 저희 첨대 같은 경우에도 5시 30분이 좀 넘어야지만이 달이 올라와요. 6시 3분경에 부분월식이 최대가 됩니다. 자, 저희 고일 천문과학관에서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자, 이 별박사의 이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이 월식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목성, 토성 이런 모습들도 제가 망원경으로 잡아가지고 그 멋진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월식, 망원경이 없더라도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자, 11월 19일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전날 11월 19일 날 저녁 5시에 30분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월식 중계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주말 특강, 이 별박사의 이 주말 특강, 별의 밝기와 거리를 가지고 했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중계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11월 19일입니다. 저녁 5시 반부터 7시까지 월식을 가지고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말 특강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충주월식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